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 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주영화 특집이고요. 퍼스트맨, 그래비티, 에드아스트라 3개의 영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퍼스트맨은 닐 암스트롱의 얘기죠. 닐 암스트롱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희생이 있었고 누가 죽었고 닐 암스트롱이 어떤 고민을 했고, 이 세 개의 영화 중에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라라랜드 감독의 작품이잖아요. 주인공도 라이언 고슬링으로 똑같고, 사람들이 이제 그 좀 그래비티 같은 좀 화려한, 스펙터클한 그런 우주 영화를 기대하고 갔다가 실망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봤는데, 라이언 고슬링이 이제 연기를 한 닐 암스트롱이 감정을 그렇게 많이 내보이지 않잖아요.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무뚝뚝한 면이 나오는데 그게 오히려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보는 입장에서는. 감정적 표현은 안 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몰리고 있는지 그 사람의 행동으로서 이렇게 계속 나타나잖아요. 동료들이 죽고 나서 좀 그렇게 되죠. 우주 개발이라는 게 상당한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일이고 세금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현안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냉전 시대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우주 개발 전쟁이죠. 우주 개발 전쟁. 그쵸. 그렇게 무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인명 피해도 많았던 것 같고,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다 이 얘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사실 몰랐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네, 그러니까 영화에 좀 과감 없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우주선도 나사라든가 이런 게 막 벌벌벌 떨리는 것 같고 막 당장이라도 부서질 것 같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그 이소연 우주비행사 팟캐스트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도 우주에 갔다가 내려올 때 죽을 뻔했대요. 우주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내려오면서 막 낙하산이 펼쳐지고 뭐 이렇게 바다 위에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내려올 때 그 안에서 이제 연기 같은 게 났었대요. 또 이제 내려오는 각도가 조금만 틀어졌으면 불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너네들 다 죽었을 거다라고 내려왔을 때 나사의 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를 해줬대요. 그런 부분들 보면은 아직까지 이게 상당히 이제 위험한 일이고, 저는 그래서 약간 양가적 감정이 들었어요. 이게 인간이 우주에 가는 게 상당히 인류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트럼프가 이 영화를 뭐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청족이 꽂는 장면이 안 나와서. 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영화죠.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우주인이 조난을 당하는 영화죠. 파편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78년에 나사 소속의 과학자인 도널드 캐슬러 박사가 주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을 회수하기도 쉽지 않고 원래의 인공위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돌던 궤도 그 속도 그대로 계속 돌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만 다르거나 반대로 돌거나 방향이 다르거나 했을 때 이거랑 충돌을 하면은 커다란 재앙이 되기 때문에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당시에는 좀 뭐 그렇게 사서 걱정을 하냐라고 했지만 가능성은 있는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제가 처음 영화관에서 봤을 때 우주에서의 사일런스, 그 고요함, 그런 것과 혼자 남았을 때의 고독함과 우주의 광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인공이 스펙터클한 상황에 마주치잖아요. 음악이 상당히 잘 보완을 해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그 약간 우주에 대한 두려움, 그런 네. 것들을 좀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재가 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불꽃이 이제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동그랗게, 네. 그것도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중력이 없으면은 뜨거운 공기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형의 불이 생겨나요. 그렇구나. 근데 또 그 중에 일부러 안 맞게 한 부분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눈물을 흘릴 때 있잖아요. 네. 눈물이 사실은 떨어지지 않고 그냥 눈에 붙어 이렇게 있대요. 맺혀 있어요. 맺혀 있었는데요. 중력이 없으니까 표면 장력이 가장 센 힘이니까 물이 뭉쳐 있는데 좀 극적 효과가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눈물방울이 떨어져 나오는 걸로 표현을 했다고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우주보관이 그렇게 간단하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것도 이제 극을 위한 허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퍼스트맨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퍼스트맨 보면은 우주복 입기 전에도 막 뭔가 막 껴있고 그 다음에 우주복을 입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주여행에서 일부러 벗어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비티가 또 철학적으로 은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산드라 블록이 그렇게 우주선으로 들어와가지고 태아의 모습을 하고 이제 이렇게 웅크리고 휴식을 취하잖아요. 네. 지구로 내려와서 물속에서 이제 헤엄쳐서 올라가는 장면. 네. 무트로 올라와서 처음엔 기다가 그 다음에는 마침내 두 발로 서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인간이 이제 물속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기다가 결국은 이족 보행을 하게 됐다는 그런 진화의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럴듯하다. 네네. 가장 최근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거는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에드 아스트라, 라틴어죠. 투 스타라는 뜻이죠. 네. 영화 시작하면은 근미래를 뭐 배경으로 했다고 나오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먼 미래가 아닌가. 맞아요. 네. 왜냐하면 화성에 가는데 기지가 있고. 다른 기지가 있다 못해 심지어 달 터미널에 서브웨이가 있죠. 맞아요. 네네. 주인공의 아버지가 천문학자인데 해왕성 쪽에 위성 같은 거를 하나 띄워가지고 외계인을 찾는 프로젝트 같은 거를 진행을 하다가 거기서 나오는 전파가 지구를 덮쳐가지고 지구에 있는 모든 기계 같은 걸 다 고장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제 주인공이 군대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저거를 가서 파괴해야 된다 이런 임무를 받습니다. 스토리로 보면은 그렇게 재밌는 스토리는 아니죠. 어떤 스펙터클한 뭔가가 있다거나 뭐 반전이 있다거나 뭐 이런 스토리는 아닌데 저는 이 영화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주인공 개인의 뭔가 심리에 침잠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계속 심리 검사를 받거든요. 우주로 가려면 계속 그 심리 검사를 통과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받으면서 주인공의 심리가 어떻게 막 동요를 하는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결핍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표현이 되고 있고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저는 좀 결말은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굳이 브래드 피트가 살아서 지구로 돌아왔어야 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인터뷰 같은 장면도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너무 싫었어요. 아니 거기서 나는 이제 사랑을 깨달았다 막 이러잖아요. 이 영화의 주제는 내가 봤을 때 그게 아닌데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거든요. 저는 영화의 수준을 그렇게 스스로 낮춰버리는. 아무튼 뭐 결말에 이르기까지는 영화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빛의 활용 같은 것도 그렇죠. 굉장히 뛰어난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화성에서 둘이 맞아요. 이제 둘이 대면하는데 대담하는 게. 빛이 이렇게 그림자가 쫙 지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정말 멋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좋은 영화인데 아쉬운 면도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